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펑션에 특히 함수의 변수가 2개 이상, 물론 그 중에 가장 간단한 example로 함수가 2개의 변수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constraint가 있는 경우 어떻게 미니멈 혹은 맥시멈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간단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적당히 변형을 해서 문제를 미니멈, 맥시멈의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우리 그거를 좀 더 고상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 가장 쉽게 x, y 두 개의 변수가 있고, constraint라는 건 어떤 x와 y의 관계식을 주어주는 거니까, 우리 그 관계식이 constraint가 phi x, y는 0.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constraint가 있다고 하면, 물론 이 constraint에 의해서 사실은 x와 y가 independent한 variable이 아니라 두 개가 서로 의존을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간단한 문제는 어떤 게 간단하면, constraint가 간단한 경우에는 이거를 뭐 y를 x에 대해서 풀어서 이거를 전부 다 x만의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에 그 함수의 미니멈,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면 우리 그렇게 constraint에서 쉽게 x와 y의 관계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면, 우리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거에 대한 디퍼렌셜, 맥시멈일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디퍼렌셜이 0이고, 요건 컨스탄트니까 요거에 대한 디퍼렌셜을 취해도 0이 되면 우리 각각이 그 0이 되는 걸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컴비네이션, 어떤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고르냐면 f 람다 phi 라는 것을 고른 다음에, 물론 이때 도입한 람다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고, 우리가 다음 같은 함수를 미니멈 혹은 맥시멈을 구하는데, 물론 이 람다까지 우리 더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람다는 다음 같은 컨스트레인트와 요게 익스트레미엄 컨디션을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df를 놓고, 이게 어떻게 되더라? df dx 플러스 람다 d phi dx dx df dy 플러스 람다 d phi dy dy라고 놓고, 뭐냐면 우리 틀림없이 요 조건에서 dx와 dy가 서로 인디펜던트한 그 인크리먼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럼 우리 dy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픽스를 시켜놓고, 우리 이게 0이 되는 조건을 우리 찾는 거예요. 0이 되는 조건을 찾으려면 우리가 뭐 그 반대로 해도 좋지만, 뭐 dy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생각하고 dx를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걸로 생각해도 좋지만, 우리 지금은 x를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로 놓고 y를 인디펜던트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해 놓으면, 우리 dy는 어떤 양으로 픽스가 돼 있으면 이게 0이 되려면 두 개가 다 0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게 어떤 주어진 픽스된 0이 아닌 값이라고 하더라도 요게 0이면 그걸 require 하고, 요게 0인 조건에서 사실은 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결정하는 조건을 우리 주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x가 제멋대로 변하는 임의의 아비트러리한 dx에 대해서 이게 0이려면 요 앞에 있는 게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 처음에 0이 돼야 될 조건은 이유는 다르지만 얻은 결과를 보면 요게 0, 요게 0, 그 다음에 요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하면 우리 람다와 이 람다를 우리 정할 수 있고, 람다를 정하면 우리 f의 미니멈과 맥시멈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말로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example 중에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쓰지 않고 어떤 문제를, 어떤 예제를 풀었었냐 하면,
다음과 같은 커브가 있었을 때 원점에서부터 요 커브 위에 있는 점 사이에 요 거리가 미니멈이 되는 점이 어디냐 하는 걸 우리 문제를 풀었었죠.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F라는 양은 거리니까 거리의 제곱으로 놔도 마찬가지니까 다음과 같이 놓고 이거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조건을 구하는데 여기 y 대신에 1-x 제곱을 집어넣으면 x만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변수가 하나 있는 함수에 대한 미니멈 혹은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잘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미리 이렇게 잘 알고 있는 example, 물론 점점 다음과 같은 내가 지금 한 방법으로 y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쉬운 컨스트레인트가 아닌 문제로 점점 복잡하게 가겠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적용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부터 적용을 한 다음에 우리 점점 어려운 문제로 점점 복잡한 문제로 우리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우리 지난 시간에 구했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좀 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구했던 문제로 풀면 어떻게 되나? 우리 여기다 이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관심 있는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펑션은 다음과 같은 양이고 위에 있는 요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constraint는 뭐냐면 y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걸 보면 이걸 뭐 양함수라고 하면 음함수, explicit function을 implicit function의 형태로 쓰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거를 이게 0인 걸로 쓰고 싶으니까 0인 걸로 쓰려면 어떻게 쓰지? y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0인 거죠. 0 inconstraint를 놓쳐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우리 캐피털 F를 셋업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셋업을 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람다 y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물론 여기는 요 컨스탄트는 그렇게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책에서는 요거를 컨스트레인트를 이게 컨스탄트라고 했지만 뭐 컨스탄트를 0으로 만들어도 어쨌든 주어진 파의 형태가 상수만큼 달라지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컨스탄트로 쓰는 거 0으로 쓰는 게 더 기억하기 쉽죠. 아닌가? 비슷한가?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요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 먼저 y에 대해서 두 개다니까 df dx가 0이어야 되니까 df dy도 0이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플러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람다 y 이건 2x 맞나? 2람다 내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x에 대해서 2x죠 2람다 x지 2x 1 플러스 람다 이게 0 뭐 람다를 여기에서 람다를 구하든 여기서 람다를 구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아무 데나 편한 데서 구하면 되니까. 또 하나는 df dy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 플러스 람다 가 0.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 요 상수는 아까 여기 상수를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df dx df dy를 할 때 상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상수를 집어넣나 안 집어넣나 전혀 문제를 푸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조건에서 보면 람다에 우선 아무거나 0이 되니까 우선 요게 0이 될 조건을 보면 x가 0이거나 람다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우리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x가 0이면 constraint를 보면 x가 0이면 y가 1이어야 되죠. 또 y가 1 물론 그때 람다는 y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두 번째는 람다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람다가 마이너스 1이면
요 식에서 y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가 2분의 1이면 x제곱이 2분의 1이죠. x제곱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다음과 같은 3개의 값이 나오는데 이제 이 중에서 계산을 해보면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보는 거니까 이건 f가 얼마냐 하면 1, 이건 f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3. 그래서 우리 요 경우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 두 점이 밑에 있는 조건에서 나온 거고 첫 번째 조건이 여기서 나온 건데 우리 보면 잘 알다시피 두 번째 있는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앞에서 y에다가 1-x제곱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셋들이 나왔지만 우리 앞에서 했을 때는 그 x만의 함수의 2차 미분이 음수가 되느냐 하는 걸로 봐서 최소값을 우리 음수가 되는 양수가 되는 값을 골라서 우리 고른 값이랑 우리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보면 다음과 같은 것에 그렇게 장점을 모르겠지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써서 하는 게 장점이 어떤 건가가 잘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 그럼 좀 더 다른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다른 경우는 뭐냐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는 좀 더 일반화할 때 더 편리한 게 뭐냐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었던 거는 변수가 2개, 컨스트레인트가 1개 있을 때죠. 그러면 그걸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진 경우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때,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컨스트레인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는 무식한 방법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가장 무식한 방법은 쓰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는 우리 그런 복잡한 경우로 일반화하기 쉽다 이거예요. 우선 제일 처음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 경우, 예를 들어서 x, y만의 함수인데 그게 x, y, z의 함수라고 하고 constraint도 그러면 phi, x, y, z가 0이라고 하면 변수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틀림없이 constraint가 하나 주면 틀림없이 그건 x, y, z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다른 2개의 변수로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constraint 때문에 생기는 independent한 variable은 2개죠. 그러면 그 인디펜던트하지 않은 베리어블을 예를 들어서 z를 x와 y로 표현할 수 있다면 constraint에 의해서 그러면 역시 거기서도 f를 다음과 같이 놓는다고 하고 이거에 토탈 디퍼런셜이 0이라고 하면 dz가 픽스가 되면 요거를 z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를 0으로 놓고 나머지 dx, dy 앞에 붙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양을 x로 미분한 거 이 양을 y로 미분한 것도 0이라고 놓으면 우리 이제는 익스트레멈 컨디션이 3개가 주어지죠. 그 3개를 풀면 그 중에서 람다에 관해서 하나 풀고 나머지에 대해서 풀면 우리가 그 역시 맥시멈 혹은 미니멈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말로만 하면 또 역시 여러분들이 헷갈릴 테니까 역시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서피스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립소이드의 식이죠. ABC가 전부 다 똑같으면 스피어에 대한 식이지만 ABC가 각각 다르면 우리 각각 이쪽 길이가 ABC가 다르면 마치 럭비공 모양의 우리 서피스를 나타내는데 럭비공을 어떻게 그리나? 어떻게 그리긴?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돼 있는 역비공에 우리 뭐냐면 이 안에 내접하는 지극면체를 집어넣어요. 내접하는 지극면체를 어떻게 집어넣냐면 각각의 가로, 세로 높이가 x, y, z 축에 평행한 내접하는 지극면체를 넣자 이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거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접하는 지극면체를 넣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내접하는 지극면체를 넣었을 때 이 지극면체의 부피가 가장 크게 되는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틀림없이 뭐 어떻게 풀면 되나? 부피를 구해야 되죠. 우리가 맥시마이즈 혹은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 서피스 상에 있는 요 중에서 이 x, y, z가 모두 다 양수인 점의 좌표 하나를 골라서 이거를 x, y, z라고 하면 가로는 요건 틀림없이 가로는 2x 세로는 2y 왜냐면 여기 x부터 마이너스 x까지니까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C부터 Z가 2z. 다음과 같이 되면 부피는 2x, 2y, 2z를 곱한 다음과 같은 양이 될 테고 그 다음에 constraint는 a제곱,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c제곱분의 c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우리가 maximize 하고자 하는 함수와 constraint를 집어넣으면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쓰면 f 플러스 람다 파이를 먼저 생각을 해놓고 df dx 플러스 람다 d 파이 dx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8배 yz 밑에 있는 거를 람다를 곱한 다음에 x에 대해서 앞에 거에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면 2배 람다 x a제곱 이 0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dy 플러스 람다 d phi dy 이건 얼마가 되냐면 8xz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게 되니까 플러스 2배 람다 y b squared 0. 또 하나는 df dz 플러스 람다 d phi dz 이게 0이면 되는데 이건 역시 쓰면 8배 xy 플러스 2배 람다 c 스퀘어분의 1. 이 중에 하나에서 람다를 구하고 뭐 어디서나 구할 수 있죠. 람다를 어디서 구할까? 이 식에서 구할까? 이 식에서 람다를 구하면 람다는 마이너스 4배 a제곱 yz x죠. 아닌가? 그렇지. 근데 그렇게 쓰면 복잡하잖아. a 제곱분의 x 오른쪽에 있는 항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각 항을 그냥 저 세 개씩을 다 곱해주면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하면 XYZ에 대한 식이 나와가지고 쉽게 그렇게 해서 풀까? 어떻게 해서 풀어도 좋은데 지금 내가 어떻게 풀었나? 24 그렇게 해서 풀까? 아니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럼 그럴까?
그럼 되겠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기에 귀찮으면 마침 앞에 여기 나온 양들은 YZ, XZ, XY. 뒤에는 XYZ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하고 여기다 Y를 곱하고 여기다 Z를 곱해서 더해주면,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8XYZ가 3개 있는 거니까 24XYZ. 그 다음에 2배의 람다가 있고, 요거는 X를 곱하니까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D제곱인데 그게 1이죠.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2배의 람다 0이죠. 그래서 우리 람다는 마이너스 12XYZ예요. 그럼 이제 이걸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4YZ. 그러면 XYZ는 전부 다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람다 대신에 내가 2로 나눴으니까 람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X제곱 YZ A제곱은 0. 따라서 양변에서 YZ를 없애면 X제곱은 3분의 A제곱.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죠. 물론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람다 대신에 12XYZ를 집어넣으면 XZ를 없애면 Y제곱은 3분의 B제곱이 될 테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Z제곱은 3분의 C제곱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3분의 B제곱, C제곱은 3분의 C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이때 맥시멈이 주어질 테니까 이 값의 맥시멈은 어떻게 되나? 루트 3 ABC, 밑에가 3 루트 3, 3 루트 3분의 8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썼을 때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변수가 컨스트레인트는 하나지만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x만의 미분 요 컨비네이션 써서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0,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0, 변수가 하나 더 있으면 c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0, 변수가 더 있으면 각각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0, n개의 베리어블이 있으면 n개의 파셜 데리버티브에 대한 식이 0이라고 놓고 그 안에서 람다를 구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구하면 우리 그 값에서 미니멈 혹은 맥시멈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그렇고, 그러면 컨스트레인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우리가 안 했는데, 그럼 컨스트레인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 되죠. 뭐냐면 우리 또 굳이 예를 들자면 변수도 여러 개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함수,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가 2개 있는 경우를 쳐봅시다. 물론 3개 있을 수도 있고 y2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가 2개 있으면, 2개 인디펜던트한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 당연히 처음에는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 4개 있지만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수는 2개로 줄어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엑스트레멈에서는 이게 0일 테고,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걸 다 써야 되나? 써봅시다.
이게 0. 뭐냐면 이게 익스트레멈 컨디션이죠. 퍼스트 데리버티브가 0이면 그 다음에 뭐냐면 컨스트레인트는 이게 0이니까 이거에 그 컨스트레인트 근처에서 약간 변화시켜도 역시 0일 테니까 d phi 1 dx dx d phi 1 dw dw는 0. 물론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다 알 테고 마찬가지로 d phi 2 d phi 2 dx dx d phi 2 dw 0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역시 여기서도 캐피탈 F를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해야냐면 관심 있는 함수 람다 1 phi 1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컨스트레인트의 개수만큼 도입하면 돼요. 다음과 같이 도입을 하고 df를 취하면 캐피탈 F에 대한 df를 취하면 당연히 df 람다 1 d phi 1 람다 2 d phi 2 이건 앞에 있는 걸 다 더하면 df dx 더하기 람다 1 d phi 1 dx 람다 2 d phi 2 dx 쓰기 귀찮으니까 안에 있는 건 뭔지 다 알 테고 df dw 람다 1 d phi 1 dw 다음과 같이 놓고 이게 0이죠. 이게 0인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뭐냐면 컨스트레인트 두 개에 의해서 아무거나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베리어블을 끝에 C와 W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DZ, DW를 픽스 시키면 왜 어떻게 픽스냐면 DX와 DY가 정해지면 DZ랑 DW는 DX, DY에 인디펜던트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DX, DY를 정하면 DZ, DW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이 된 픽스된 양에 대해서는 이게 0이 되려면 픽스된 양에 대해서는 이 앞에 있는 게 0. 또 DZ 앞에 붙어 있는 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도 0. 그 다음에는 DX, DY에 관련되어 있는데 extremum condition으로 arbitrary 디렉션 DX, DY로 옮겨도 0이 되려면 그 앞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죠. 그 역시 이유는 다르지만 다음 같은 것에서 constraint는 요 컨비네이션에 대한 x에 대한 데리버티브,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z, w에 대한 각각의 파셜 데리버티브를 0으로 놓는 조건 중에서 그 중에서 두 개는 람다 1, 람다 2에 대한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물론 컨스트레인트까지 집어넣어서 우리 계산하라는 거죠. 람다 1, 람다 2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건에서부터 우리 엑스트레멈 컨디션을 우리 구하는 다음과 같이 컨스트레인트가 여러 개가 있어도 우리 역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 방법을 써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또 이렇게 말로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예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한 가지 예는 우리 이제 좀 수학적인 문제를 내면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x, y가 6, 7x 플러스 24z가 0이고 이 두 컨스트레인트는 각각 변수가 3개 있는 것 중에서 다음과 같이 주면 이게 x 복잡하긴 하지만 뭐가 복잡하냐면 x, y, z 공간에서 틀림없이 어떤 서피스를 보여줄 테고 요것도 x, y, z 공간에서 어떤 특별한 서피스를 볼 텐데 그러면 두 개의 서피스가 만나는 게 있겠죠. 만나는 게 물론
두 개가 겹치면 두 면이 만나서 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커브가 되죠. 공간상에 있는 커브가 있는데 그 커브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하라는 거죠. 이게 그냥 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러면은 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여기다가 y 대신에는 x분의 6 z 대신에는 z를 x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걸 전부 다 x에 대한 함수로 넣어서 풀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좀 그렇지만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서드를 쓰는 거니까 플러스 람다 1 7x 24c 플러스 람다 2 xy 마이너스 6 다음과 같이 놓고 익스트리멈 컨디션을 구하면 되죠. 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잘못 썼나? 맞죠? 아, 순서는 뭘 써? 어느 게 첫 번째? 이걸 람다 2를 써야 되지 않나요? 두 번째니까. 아니, 마음대로 써도 되죠. 우리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처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플러스 7 람다 1 람다 2y. 이게 0이래.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 플러스 람다 2x 0. z에 대해서 미분하면 2z 플러스 24 람다 1 0. 그래서 마지막 식에서 람다 1은 마이너스 12분의 z 요 식에서 람다 2는 마이너스 x분의 2y 이거를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12분의 7z 람다 2 x분의 2y 제곱 0이죠. 그냥 풀긴 어렵지만 여기다가 y는 x분의 6 z는 마이너스 24분의 7x를 집어넣으면 x에 관해서 풀 수 있죠. x에 관해서 풀면 x를 구하면 y, z 값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구한 게 우리 미니멈 혹은 맥시멈을 우리 구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푸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놓친 게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함수는 모든 실수 영역에서 전부 다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맥시멈, 미니멈은 또 문제가 다르죠. 문제가 다른 게 뭐냐면 그런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니멈, 맥시멈을 구할 때 엔드 포인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를 이해하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변수가 하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 있는 함수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이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얼마냐? 요거죠. first derivative가 0이고 second derivative가 양수인 곳이죠. 물론 그건 전 구간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지만 최대값은 이제는 전 구간이면 최대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경우는 최대값을 결정할 수 있죠. 자. 근데 또 하나는 구간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이젠 더 이상 여기가 더 이상 최소값이 아니죠. 우리가 관심 있는 곳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우리 관심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는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했냐? 우리 함수,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저 함수가 전 공간에서 미니멈 혹은 맥시멈, 물론 로컬 미니멈 혹은 맥시멈, 다시 말하면 first derivative가 0이 되는 점을 보고 그 점이 미니멈이냐 맥시멈이냐, 로컬 미니멈이냐 로컬 맥시멈이냐를 보고 그 구간이 우리가 정의한 구간 안에 있는가를 보고 그 안에 있으면 포함을 시키고 그 안에 없으면 버려야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요 엔드 포인트에서는 값이 얼마냐를 또 우리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first derivative가 0인 점에서의 값, 그 다음에 각각 엔드 포인트에서의 함수의 값을 전부 다 구해본 다음에 비교해서 그 구간 안에서 맥시멈이 얼마고 미니멈이 얼마인가 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 쉬운 예로는 물론 책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40cm짜리 철사를 가지고 하나는 동그란 원을 만들고 하나는 나머지를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에어리어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 되죠. 여기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요거 전체 에어리어는 이게 R이면 이 둘레가 2파의 R이니까, 그럼 요거를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변으로 쓸 수 있는 건 40 빼기 2파의 R인데 그거의 한 변의 길이는 그걸 4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파의 R 제곱 원의 넓이 4로 나눈, 이게 바로 두 원과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두 개의 에어리어의 합이죠. 이거를 이 값에 뭘 구할까? 이 값에 맥시멈을 구하자고 하면, 그 맥시멈을 구하는 게 뭐가 어려운 문제인가요? 이거를 보면 당연히 R의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를 미분하면 되죠. 물론 여기 R은 그렇지만 당연히 다음과 지조에서 R이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냐면 이 그림에 의해서 보면 R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죠. 범위가. R이 0보다는 크지만 2파의 R이 40보다 크면 안 되죠. 그죠?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는 R이 implicitly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지? 2파이 분의 40? 그러니까 40 나누기 파이? 2파의 R이 40보다 작아야 되잖아. 어? 20. 이게 20이죠. 왜 이럴까? 다음과 같은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뭐냐면 요 문제를,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말로 한 문제를 수식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꾸면 R이 요 범위에 있을 때 이 함수의 맥시멈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맥시멈을 구하려면 제일 첫 번째 이 함수가 R이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봐야 되니까, 이거는 보면 2파이 R, 이건 미분을 하면 체인룰을 쓰면 2가 내려오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R 쓰고, 요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거 쓰면 되죠. 이게 얼마야? 2파이 R로 묶으면 1, 2파이 R로 묶으면 플러스 4분의 파이, 그죠? 2파이 R로 묶으면 남는 게 4분의 파이니까. 그 다음에 R의 인디펜던트한 게 마이너스 10파이? 이게 0인 거죠. 그럼 R은 5. R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R은 양변을 2파이로 나누면 R 1 플러스 4분의 파이가 5파이니까 5파이? 아니지, 5지. 5를 1 플러스 4분의 파이. 이건가?
맞죠? 그럼 4분의 파이가 대략 얼마죠? 파이가 대략 한 3이니까 0.7 얼마? 그럼 조금 더 크면 0.8이라고 하면 1.8분의 5. 그러면 대략 3보다 약간 작죠? 자, 다음과 같은 값이라 이거예요. 좋네. 가만히 있어보자. 한 번 더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나? 한 번 더 미분하면,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2파이죠. 양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한 건 뭘 구한 거죠? A의 미니멈을 구했어요. 근데 우린 지금 구한 건, 관심 있는 건 맥시멈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엔드 포인트를 봐야죠. R이 0일 때는 에어리어가 얼마야? 아니 먼저 R이 0일 때는 A가 100이네. 자, R이 20파일 때는 R이 25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럼 25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400 나누기 파이. 이건 100보다 크죠? 이때가 더 크네. 그래서 이건 보면 이 값들은 물론 요게 R이 요 값일 때 이 값이 얼마냐를 구하고 싶지만 우리 그건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건 미니멈이라는 걸 아니까 이 값들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미니멈을 구하라고 하면 요때의 값이지만 요때 에어리어를 구해야 되죠. 우리 맥시멈을 구하라고 하면 언제가 맥시멈이냐면 R이 5분의 20일 때예요. R이 5분의 20이면 어떻게 되죠? R이 5분의 20이면 이게 0이죠. 다시 말하면 철사로 모두 원을 만드는 데 써야 면적이 제일 커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가장 최소로 만들려면 에어리어를 최소로 만들려면 우리 요 값일 때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1차원인 경우에도 우리 문제를 아주 쉽게 냈지만 그 문제 안에 범위가, 그 변수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처음부터는 너무 겁이 나니까 2개 있는 거. 그래서 책에 있는 example은 뭐냐면 x가 0에서 3 y가 0에서 5 사이에서 temperature가 x, y의 함수인데 다음과 같은 함수를 다음과 같은 리전에서의 맥시멈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맥시멈을 어떻게 구하나? 먼저 그럼 리전을 한번 봅시다. x가 0부터 3 y가 5 요 안에서 본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이 범위를 생각하지 않고 이 함수의 맥시멈을 구해요. 물론 그 맥시멈이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점이고 이 안에 있지 않으면 고려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엔드 포인트 프로블럼은 1차원인 경우에는 양쪽 끝만 생각하면 되지만 2차원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그렇지만 복잡해진 게 뭐냐면 바운더리가 이거죠. 그죠? 이거면 이 바운더리에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바운더리는 조심해야 돼요. 바운더리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변이 있을 수 있고
코너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왜 그게 다르냐면 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랑 코너에서는 이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죠. 이건 비록 일정하긴 하지만 미분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요즘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가 있으면 뭐냐면 이거를 클래시파이 하는 1차원의 길이의 변,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 우리 이걸 다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바운더리를 따질 때는 2차원일 경우에는 그 엔드 포인트라는 게 바운더리가 돼서 그 바운더리를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각형의 변 그리고 각 코너의 꼭지점들을 전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군데의 바운더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의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는 머릿속으로 다음과 같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건가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대로 문제를 풀면 되죠. 첫 번째, 이 함수의 구간을 생각하지 않고 맥시멈이 생기는 것 어떻게 하죠? 당연히 우선은 first derivative가 0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죠. y제곱 2xy는 0. 이거는 묶으면 2x가 0. 그 다음에 이것도 0.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배 xy 마이너스 x 제곱, 이것도 x에 대해서 묶으면 두 개를 전부 다 만족하는 거는 물론 하나씩 봐야 되죠. 이거는 y가 0이거나 y가 2x인 경우죠. y가 0인 경우는 y가 0면 x가 0이죠. y가 0면 x도 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y가 2x면 3x 제곱이 0이죠. 역시 그때도 x도 0, y도 0이죠. 그러니까 x가 원점에서 엑스트레멈이 생긴다 이거예요.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 거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여기서의 엑스트레멈 값을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바운더리랑 결국 비교를 해야 될 테니까 우리 그 값을 보면 다음 같은 거에서 나온 거는 x랑 y가 0일 때는 t가 얼마냐면 템퍼러처의 분포가 저렇게 되어 있다. t가 100이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씩 봐야죠. 뭘 보냐면 먼저 이걸 볼까? 이게 뭐죠? y가 0죠. y가 0. y가 0면 t는 100이죠. 여기는 보면 x가 0라도 t가 100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나 x가 0인 x축, y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역시 t가 100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점도 100, 여기랑 여기가 전부 다 10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3인 곳, x가 3이면 t는 y제곱 아니지 3y제곱 마이너스 9y 플러스 100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때는 y만의 함수니까 이게 0인 것 따지면 6y 빼기 9니까 y는 2분의 3. 이건 두 번 미분하면 이게 미니멈이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거 구하면 y가 2분의 3이고 x가 3일 경우 맨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t가 얼마냐면 t가 얼마야? x가 4분의 9 4분의 27 빼기 x가 9 곱하기 2분의 3 2분의 27 더하기 100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4분의 27이니까 4분의 100에서
마이너스 4분의 27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7이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6 빼기 4분의 3이니까 7을 빼면 되니까 이게 93과 4분의 1. 거의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를 해야 되죠. 이게 뭐지? y가 5인 경우죠. y가 5인 경우 이때는 x만의 함수죠. 25x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100. 아 근데 아까 우리 한 거 중에서 요 값이 y가 0와 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한 거죠. 바깥으로 벗어나면 우리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때도 여기서 보면 근데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게 아마 미니멈일 거예요. 왜냐하면 2차 함수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 맥시멈을 구하는 때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2차 함수의 포지티브 개수가 나오면 우리 지금 이게 미니멈만 사실 미니멈 구할 필요가 없죠. 사실 구하려면 맥시멈을 구해야 되는데 맥시멈을 구하려고 그러면 미니멈으로 맥시멈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양쪽 끝점을 봐야죠. y가 0인 경우랑 5인 경우를 봐야 되는데 우리 이 경우는 전부 다 100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 이 경우는 2차 함수 앞에 개수가 음수니까 이건 틀림없이 보면 dt dx를 계산해서 0인 점에서 맥시멈이 나올 텐데 그 맥시멈이 과연 0와 3 사이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25 마이너스 10x가 0이니까 x는 10분의 25, 2분의 5. 그러니까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틀림없이 이 최대값이 하나 존재하죠. 그게 얼마냐면 x가 2분의 5일 때 2분의 125 빼기 2분의 5면 4분의 125. 그럼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25네. 그러면 32를 빼고 더하기 4분의 1을 하면 되나? 아닌가? 나 뭔가 잘못 썼죠? x가 2분의 5면 그렇지. 플러스 4, 이게 플러스지. 플러스 4분의 125니까 이건 뭐냐면 31 더하기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t는 131과 4분의 1. 지금까지 구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안 한 게 뭐 있냐면 요 점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이 직선 위에서는 전부 다 100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는 벌써 100이라는 걸 알아요. 요거는 3, 5죠. 요거를 봐야죠. 3, 5를 집어넣으면 3, 5를 집어넣으면 75 빼기 9, 45 더하기 100 130이죠. 그래서 우리 어디서 제일 큰가 하면 여기서 제일 크죠. 어디가 제일 크냐면 y는 5, x는 2분의 5. 요 점에서의 온도가 제일 높은 데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엔드 포인트가 있는 경우 혹은 차원이 변수가 많아질 때는 바운더리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먼저 맥시멈 혹은 미니멈을 구할 때 우선 그 바운더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익스트리멈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생각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가를 보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캔디짓 중에 하나로 집어넣고 바운더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는 그 바운더리가 전부 다 미분 가능한 연속된 커브로 주어져 있다면 그 주어진 커브 위에서 있다고 하면 되지만 지금같이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변 그다음에 각각의 점 다음과 같은 거를 전부 다 고려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복잡하죠.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아직도 있지. 한 문제를 더
풀 수가 있네. 요것만 풀면 우리 다 얘기를 다 할 수 있죠. 뭘 푸냐, 뭐 어떤 문제를 푸냐면, 그러면 맥시멈 미니멈을 푸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느낌을 보면 이게 변수가 더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쓰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바운더리를 잘 고려를 해서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놓친 게 뭐가 있었냐면,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얘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yz는 8. 이 어떤 서피스를 주고, 또 하나는 c제곱 마이너스 x제곱 1.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요 위에 있는 점들, 요 서피스에 있는 점들의 모임, 요 서피스에 있는 점들의 모임 중에서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게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풀더라?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걸 하려면 지금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점들의 집합, 여기에 있는 점들의 집합 중에서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따로 풀어야 되죠. 근데 다음 같은 건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니까,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쓰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f는 거리니까 x제곱 y제곱 더하기 c제곱. 먼저 무식하게 첫 번째 것만 보면, 이걸 그럼 어떻게 푸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하나 변수를 줄이지 뭐. x제곱은 8 플러스 4yz니까 다음과 같이 놓고 이거의 맥시멈 미니멈을 풀면 되겠네. 이거는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안에 임플리멘트 했으니까 우리 그럼 이거의 미니멈을 구하면 되죠. 이걸 미니멈을 구하는 문제는 yz만의 함수니까 df dy는 4z 플러스 2y 0, df dz는 4y 더하기 2z는 0.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키는 식은 y랑 z가 0일 때뿐이에요. 그죠? 집어넣으면 그렇죠. 그럼 y와 z가 0이어야 되네. 그럼 y와 z가 0이면 x제곱이 8이니까 우리 x제곱이 8인, 다시 말해 스퀘어 루트 8인 거리가 되겠네. 오케이, 해피. 라고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놓은 순간 x제곱 대신에 8 플러스 4yz라고 쓴 순간 이 0 이상이라는 컨디션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모든 x제곱, 지금 여기 이렇게 쓰면은 모든 가능한 y와 z 값을 받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조건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yz는 반드시 마이너스 2 이상이어야 된다는 바운더리가 하나 더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론 요 x제곱이 8 yz가 0인 곳이, 물론 요게 뭐냐면 yz가 0인 게 요 조건을 만족하죠. 그 안에 있는 거가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요 바운더리에서 과연 다른 이거보다 크거나 작은 값, 더 작은 미니멈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바운더리, 우리 바운더리에서만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바운더리는 지금 저렇게 영역으로 주어졌지만 바운더리는 yz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f라는 식에서 바운더리를 만족하면 그중에 한 함수만 쓰면 되니까 z를 마이너스 y분의 2로 쓰면 8 x제곱이 0이잖아. 그럼 앞에 있는 게 0이고 y제곱 그 다음에 뭐야? z제곱은 4분의 4 나누기 y제곱이죠. 그래서 이거의 미니멈을 구해야죠. 미니멈을 구하는 건 df dy는 어떻게 구하나? 미분을 하면 되지. 2y 마이너스 8y 3승 0. 그러면 y 4승이 4죠. y제곱이 2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죠. 그럼 바운더리니까 z는 마이너스 플러스 스퀘어 루트 2죠. 그럼 요 점에서 이건 뭐였더라? x는 0이죠. 이 바운더리에서 우리 아까 x는 0. 왜냐면 바운더리 이게 0인 걸 택하니까 x는 0이니까. 이 값과 비교를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f는 8이었고 바운더리에서 나오는 거는 제곱을 더하면 2, 4니까 f는 이건 4네. 그죠? 따라서 미니멈은 요 값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값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곳에서 미니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치환할 때는 물론 이게 만약에 x제곱이 아니라 그냥 뭐 x 뭐 양수든 음수든 다 되는 값이라고 하면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집어넣어서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냥 익스트레멈을 구하면 되지만 다음과 같이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바운더리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문제의 한 부분이죠.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만 풀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도 똑같은 아이디어로 우리 답만 놔두고 f가 4, f가 x 거리의 제곱이었으니까 우리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드디어 첫 번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니까 두 번째에서는 오케이. 어떻게 하냐면 x제곱이 g제곱 마이너스 1이네.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f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다음과 같은 것의 미니멈을 구하면 되지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지 않죠. 뭐냐면 이게 0 이상인 조건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바운더리까지 고려를 해서 보면 먼저 요거에 바운더리 생각하지 않고 미니멈을 구하려면 dy는 2y 0 df dg는 4z 0 그러니까 역시 yz가 0인 경우죠. x는 얼마야? yz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를 쓰면 안 되네. 그런 거 없죠. 그죠? z가 0이면 그런 거 없으니까 이거 우리 못 쓰고. 그러면 나머지는 바운더리에만 있죠. 바운더리는 어딘가? 바운더리는 z제곱이 이거 안 되고 z제곱이 1인 경우 z제곱이 1이면 x제곱은 0이죠. 그러면 x는 0 1, 0이면 f는 y제곱 플러스 1 이거의 미니멈은 y가 0일 때죠. 이게 언제죠?
0, 0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f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첫 커브에서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은 길이가 스퀘어 루트 4, 2면서 요 점이었고 점이 하나, 두 개 있는 거죠. 여기는 요 커브에 있는 거는 역시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때 거리는 1이죠. 따라서 요 점이 가장 원점에서 가까운 거리라 이거예요. 생각하기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늘 때마다 그러면 변수를 이렇게 치환할 때는 변수의 영역을 따지는데 우리 그런 거 하기 귀찮다. 근데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 쭉 우리 강의 시간에 시작할 때 해봤죠. 어떻게 해봤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쓰면 되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는 뭐야? 첫 번째 것만 해봅시다. 두 번째 건 나중에 두 번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f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람다 x제곱 마이너스 4yz 마이너스 8로 놓고 df dx는 2x 플러스 2 람다 x가 2x로 묶으면 1 플러스 람다가 0 df dy는 2y 마이너스 4c 람다 둘로 묶으면 y 마이너스 2c 람다가 0 df dg는 2z 마이너스 4y 람다가 0 아무거나 편리한 거 고르면 되죠. 여기서 x가 0이거나 람다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보면 되죠. 람다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y 플러스 2z는 0 람다가 마이너스 1이면 z 플러스 2y는 0 yz는 0이에요. yz가 0이면 x제곱이 8이죠. 아까 구한 컨디션 중에 하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지? x가 0일 때 x가 0면 여기서 람다는 0이니까 람다는 2z분의 y 밑에서는 2y분의 z 양변에서 이 2를 없애면 뭐냐면 y제곱은 g제곱이죠. x가 0 그 다음에 yz는 마이너스 2인데 그럼 y제곱은 4죠. y제곱 g제곱이 같으니까 y제곱은 다음과 같은 컨디션이죠. 이 중에서 물론 y가 스퀘어 루트 2면 z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y가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면 z는 스퀘어 루트 2면 아까 우리 구했던 컨디션이랑 똑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처럼 변수를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함수를 다른 변수로 바꿨을 때는 그 함수의 조건에 의해서 바운더리가 나타나지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쓰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가 여러분들이 그걸 쓰지 않을 경우에는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조심해야 되지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의 장점은 좀 더 굉장히 겁나 보이긴 하지만 그런 컨스트레인트 그런 뭐냐면 변수를 바꿔서 넣는 거에서 생기는 다른 컨스트레인트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의 장점이 나타나죠.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변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경우 우리 그 경우에 조금 복잡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